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은 3대 표준 치료 중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이제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 3대 치료 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치료기도 하고요.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 중에 컨디션 심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항암 치료 환자분들 중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종류의 항암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항암제들마다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갖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별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항암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 이 세 가지 중에 항암 화학요법을 보통 줄여서 항암 치료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주로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 화학 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암을 공격해서 줄여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암에 쓰일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된, 그리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보장된 치료라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3대 요법 표준 치료 중에서도 이제 환자분 몸 상태나 아니면은 암 종류, 그 다음에 조직 검사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사용할지, 또 암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치료 방법 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최근의 추세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항암을 해서 암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 수술로 띄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 뒤에 방사선 치료까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막 들어가고 해결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한 환자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것들을 더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3대 요법 중에서도 특히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부작용 적게 암을 우리 몸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수술이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다른 치료들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다든지 좋지 않은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자꾸 전이가 돼갖고 다 따라다니면서 뛸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수술 한 번에 끝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복합 치료가 점점 발달하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띄었는데 나중에 1-2년 지나서 보니까 자꾸 재발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1-2년 지나서 보니까 다른 데서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검사로 100%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항암제를 쓴다든지 방사선을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이면 수술, 항암제면 항암제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하기도 바빴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의 효과와 안정성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의사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술을 하고 그 뒤에 항암을 같이 해보자, 내지는 항암을 하고 뒤에 방사선을 또 써보자, 이런 식으로 섞어 쓸 여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개별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복합 연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결과들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 점점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이 항암제를 맞는다, 그럼 그 항암제를 그냥 주구장창 맞고 뭔가 거기에 따른 결과값을 딱 알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복합요법이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약을 맞고 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약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법들이 막 오고, 본인 치료 스케줄을 잊어먹을 정도로 계속 병원에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섞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내가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체크하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치료 중에서도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게 부작용인데요. 이 항암제를 그러면은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쓰면 안 되냐, 이런 거 가끔 물어보세요. 항암제를 선택하는 거는 이런 암이 어떤 상태일 때 이 약을 쓰면 몇 프로로 환자가 좋아지더라 라는 통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통계에 맞춰서 가장 명중률이 높은, 그리고 가장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을 골라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선택지가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폐암에 한 가지 종류의 항암제만 듣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항암제에 딱 고르는 그 항암제가 가장 잘 맞을 확률이 큰 약이고요.
가장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항암제들은 1번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항암제가 잘 골라서 들어가고 얘가 잘 맞아서 잘 좋아지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연구가 된 결과대로 검증된 길을 따라 쭉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부분 돌발 상황도 없이 예측한 범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별 문제 없이 끝나거나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죠. 통계라는 얘기는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적게는 10명, 뭐 많게는 4, 50명 이상이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이렇게 썼을 때 이대로 좋아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잘 나아서 잘 나을 겁니다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선택지를 다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 하시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내성이 생긴다든지 써봤는데 안 들었다거나 부작용이 너무 커서 암이 낫기 전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 두 번째 약으로 바꾸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 약이 잘 듣고 요거대로 됐을 때가 결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첫 약이 잘 듣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항암제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이유가 내성이 생기기보다는 초반에는 주로 부작용이 세게 와서예요. 그래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면 첫 번째 선택된 그 항암제를 최대한 몸의 부담이 적게 오랫동안, 그리고 더 효과 좋은 용량으로 정해진 계획대로 맞을 수 있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항암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하고 그러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환자분들께 다 설명을 해주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백근계 항암제, 옥살리플라틴이나 이런 거 맞으면은 말초 신경병증이 올 확률이 큰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손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뭐 찬 거를 피한다든지 손발 자극을 최소화하게끔 뭐 장갑으로 잘 손을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파크리탁셀이나 뭐 이런 독소루비신 같은 약, 그 약 맞으시면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머리를 좀 밀고 가발이나 모자 같은 거를 준비해 두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실질적인 대비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받고 계시면 혹은 이제 앞으로 받을 예정일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항암제를 어떤 스케줄로 맞는지, 어떤 간격으로 몇 번을, 그리고 어떤 약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병원에서 설명은 해줘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약 이름들이. 그런 약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약을 얘기해주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러줄 때 적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류를 하나 띄셔서 내가 어떤 약을 맞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거기에 따른 준비 이런 게 다시 필요하지 않은지 병원에 다시 물어보시고 공부를 한번 또 그 약 이름으로 해보시면은 이런저런 정보가 요새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 항암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